자, 이번에는 수학 2 교재를 한번 보고요. 공구과정의 교재와 이쪽이 공구과정이고요. 이쪽은 요번에 이제 새로 바뀐 1호 과정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차례를 보면서 한번 뭐가 빠졌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집합과 명제에서는 집합의 뜻과 표현이 처음에 나오고요. 얘는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비교해보면 집합의 뜻과 표현 똑같죠? 집합의 뜻과 표현 똑같고 집합의 포함관계 교집합과 합집합, 저기는 합집합과 교집합, 여집합과 차집합, 여기까지는 4단원까지 똑같고요. 5단원은 집합의 연산법칙 똑같이 있고, 여기 이제 해당하는 7단원에서 배수집합과 대칭 차집합이 여기서는 보니까 특강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쵸. 요거를 한 단원으로 만들기가 조금 애매한 게 교과서에는 이렇게 한 단원을 따로 안 두고 문제를 그냥 문제만 나오거든요, 가끔. 그래서 요것도 배수집합과 대칭 차집합은 교과서에 그 내신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좀 좋아하는 유형이죠. 그래도. 그리고 요거 위에 거 같은 경우까지 다 똑같죠. 유한집합의 원소개수, 예, 원소개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이 뭔지를 배우고, 그 포함관계, 뭐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거 포함관계, 부분집합 아니면 원소가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과 합집합을 배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벤 다이어그램도 여기서 이제 배우겠죠.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쓰이죠. 여집합은 그 적어도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반대 개념으로 여사건을 구해서 푼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고요. 차집합,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아는 3 빼기 2는 1 뭐 요런 차가 아니고 얘는 집합이니까 집합은 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배우죠. 여기서는 원소가 빠지게 되죠. 뭐 A 빼기 B인데 원소 개수가 B가 많다고 해서 이게 음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A와 B가 같이 있는 원소만 지우고 A의 나머지 원소만 이제 쓴다. 요게 이제 차집합이 되겠고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쭉 배우고 뭐 분배 법칙도 하겠고 드모르간 법칙도 있겠고 여러 가지 법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고요. 마지막으로 배수의 집합과 대칭 차집합. 요거는 다 똑같댔어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를 비교해 봅시다. 명제도 한번 보면 명제와 조건 똑같죠. 그 다음에 명제 P에서 Q로 갈 때, 그리고 P는 Q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과 대우, 여기서는 조금 다르네요. 역과 대우가 여기는 4단원이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규리법,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건 조금 다르니까 먼저 공부 과정으로 먼저 설명하고 1호 과정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명제와 조건, 요거 명제에 대해서 또 집합 배우듯이 가볍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는 Q이다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명제의 역과 대우. 예전에는 2가 있었어요. 역이 대우를 배웠는데 2가 빠졌고요. 역과 대우는 계속 나오죠. 역은 말 그대로 P는 Q이다의 반대, Q는 P이다가 되겠고요.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완전 다 바꾸는 거죠. 대우를 쓰면은 좋은 점이 나중에 진입한별 문제, 수열의 진입한별 문제 같은 거에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AN이 수렴하면 뭐 BN이 뭐 수렴한다, 뭐 이거 반대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고, 규律법은 뭐냐면 어떠한 결과를 반대로 가정해서 모순됨을 보여서 원래의 결과가 참임을 보이는 게 규律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증명법은 학교에서 잘 내진 않고요. 가로넣기에서 가끔 내고 뭐 수행평가로 낼 수 있겠죠. 서술형 문제나. 근데 거의 요걸 아예 대놓고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예,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필충 조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어느 쪽이 참이고 뭐 포함관계 이런 식으로 집합이랑 이제 조금 같이 하면서 배울 거예요. 명제는 주로 소문자로 쓰고요. 집합은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둘이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같은 단어에 묶어놨겠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증명. 여기에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나오고요. 뭐 코시-슈아르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부등식인데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들을
쭉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증명 과정이니까 문제에서 배우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명제와 조건, 이건 똑같고 P는 Q이다. 얘도 똑같고요.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 예, 모든이 나올 때는 어떻게 풀고 어떤이 포함할 때는 어떻게 풀고, 요거는 이제 집합으로는 어떻게 나타내고, 이런 거 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고, 이런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역과 대우, 얘는 똑같죠. 그 다음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얘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냥 요 순서만 바꿨네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증명 안에 이제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거나 규리법을 이용하거나 뭐 절대부등식 배우면서 그걸 증명하거나,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증명하는 스킬들을 쭉 배울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함수죠. 아예 대놓고 대단원 함수로 딱 나와서 문제를 내게 되겠어요. 요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것도 먼저 얘로 설명하고, 공부 과정에서는 일단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요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정의 물어보는 선생님이나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제 지금 여기서는 막 이런 그래프 3차 그래프는 안 그릴 거예요. 수투 과정이니까 다항함수 그래프, 뭐 1차 함수 그래프나 2차까지 배웠으니까 2차 함수 그래프나 요 정도 그릴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수, 여기서 함수의 성질들을 쭉 배우고요. 여러 가지 함수 형태들, 뭐 절대값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 가우스 함수는 원래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가우스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일단 함수의 전반적인 기본 내용들을 다 배우죠, 여기서. 그 다음에 합성함수, 얘도 중요하죠. 합성함수, 함수 안에 함수가 합쳐진 거. 그 다음에 역함수는 반대. 그러니까 요거 역함수는 이제 중요한 게 언제냐면, 적분할 때 뭐 y로 바꿔서 풀 때도 역함수 이용해서 그냥 x로 적분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관계가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배울 거고요. 역함수의 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나 보면 1대1 대응해야 되죠. 그래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미적분원에서 이제 역함수일 때 이렇게 나오면 미분한 게 항상 증가해야 되니까 뭐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역함수까지 배우고, 이제 새로운 함수들을 2개 배우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근데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는 중학교 때 정비례 반비례 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예,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뭐 a x분의 a 해서 뭐 a가 커지면은 뭐 0,0 원점에서 점점 멀어진다, 뭐 그런 것들을 배웠었죠. 이제 거기에 여기 이제 다양한 숫자들이 곱해지고 위에도 이제 그 변수가 추가되면서 유리함수를 제대로 배우고요. 그거 배우기 앞서서 유리식 계산들을 쭉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번부수꼴을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유리화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건 무리식에 이제 나오겠죠. 일단 유리식 계산은 뭐 통분해가지고 계산하고, 부분분수 같은 거 계산하는 유리식 계산을 할 거고요. 비례식, 뭐 여기에서 가끔 나오는 가비엘이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비례식 계산을 쭉 할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유리함수예요.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나 그런 스킬들을 배우는 거고, 유리함수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 있죠. x 빼기 1, 뭐 3x 더하기 1일 때 분모가 0이면은 x축의 수직인 정근선이 생기고요.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x 앞에 있는 개수들을 보면 3이죠. 걔가 y의 수직인 정근선이 돼요. 얘는 이제 뭐랑 연관이 되냐면, 요렇게 간단히 이제 원래 이거를 막 정리해서 풀면 4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죠. 요게 이제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나머지 정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에서 배운. 그래서 3에 해당하는 게 3x 플러스 1을 x-1로 나눴을 때의 몫에 해당하고요. 그럼 빼죠. 빼면은 4가 나머지죠. 나머지에 해당하는 게 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어떻게 구했어요? 1차식의 인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하면 됐었죠. 그래서 요 4를 빨리 구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거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4가 나오죠. 예, 그러면 양수니까 이쪽 양쪽으로 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식이 유리함수가 이렇게 나왔어도 정근선 빨리 구하고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에서는 무리식 계산 같은 걸 먼저 배우고요. 일단 무리수가 같을 조건, 그런 거 배우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무리함수가 중요하죠.
얘는 꼭지점 어디 잡아주고요. x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고 루트 밖이 양수면 이쪽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이 음수고 루트 밖이 양수면 이쪽으로 그려지고 둘 다 음수면 밑으로 루트 x 루트 있는 거 안에가 그 양수고 루트 밖이 음수면 밑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지점 잘 구하고 어느 쪽으로 뻗어 나가는지 구해주면은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예. 함수 배우고요. 함수 먼저 배우고 함수의 정의 배우고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고 여러 가지 함수 배우고 합성함수와 역함수 요거는 똑같죠. 합성함수, 역함수 배우고요. 요게 이제 중요하죠. 학생들이 어려워하고요. 그럼 유리식 계산을 해요. 여기 빠진 게 비례식 계산 빠졌죠. 예, 그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유리식 계산하고 그다음 이제 유리함수. 비례식 계산은 약간 좀 문제를 빨리 풀거나 약간 유식해 보이는 게 풀 때는 좀 도움이 되죠. 약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요. 비례식 계산으로.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여기서는 유리함수 똑같이 배우고요. 유리함수의 기본꼴이 반비례 함수처럼 생겼죠. 그리고 무리함수는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거나 얘가 이제 나중에 y나 루트 x 같은 거 있죠. 이거 역함수 생각하면은 이게 원래 이런 식의 그래프로 역함수 하면 이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럼 이쪽도 원래 생기는 건데 이쪽에 생기면 함수가 아니죠. x값에 따라 y값이 한 개씩만 대응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게 되면 함수라고 말하는 게 x값에 따라 y값이 한 개씩만 대응되니까 함수라고 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를 못 그리죠. 밑에를 그리고 싶으면은 루트 밖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x, 요거 뭐 y제곱은 x라고 되어 있으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루트 씌우니까 y는 뿔마 루트 x가 돼서 플러스면 위로, 마이너스면 밑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식 계산하고 무리 함수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 다음 거부터 보면 수학 2에서는 수열이 나오죠. 요게 이제 다시 고2로 올라갔어요. 예, 다행이죠. 고1 땐 진짜 지금 공부학 그 과정에 고1 지금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은 되게 이 수열도 배워놓고 지수로그까지 배우는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진도도 많고. 그래서 이거 수열을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차가 일정, 차가 같다 해서 등차 수열이고 비가 같다, 고비 같은 거죠. 그건 등비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요, 합을 구해요. 그 전에 저번에 설명했던 미적분원처럼 일반항의 극한 구하고 급수를 구하듯이 일반항 구하고 합을 구합니다.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일반항 구하고 합을 구해요. 등비 중항은 여기는 따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등차 중항 배울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활용, 네, 활용 문제들을 같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시그마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시그마의 사용 방법이 어떤지를 배우게 되겠고요.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네, 자연수를 거듭제곱해서 더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나, 그 시그마 공식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네, 수열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것들의 이제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군수열이 이제 어떤 군을 일정하게 정해서 걔네들이 뭐 합을 구하거나 뭐 100번째는 뭔가, 그 숫자는 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고요. 귀납법, 여기서도 증명하는 거예요. 귀납법이 뭐냐면 자연수일 때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k는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도미노처럼 n일 때 참이라 가정하면 n 플러스 1일 때 참이다를 보이면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니까 1부터 숫자를 쭉 넣게 되면 단계대로 1이 참이면 2가 참, 2가 참이 됐으니까 2가 참이면 3이 참, 3이 참이 됐으니까 3이 참이면 4가 참, 쭉 자연수 전체가 참이 되는 걸 보이는 게 귀납법으로 증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귀납적 정의를 설명하고, 여기서 귀납법 하면서 점화식이 나오죠. 뭐 an 플러스 1은 뭐 an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거 증명하는 거,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일반항 구하는 거, 그런 거를 배우게 되겠고요. 마지막 지수로그, 이것도 중요하죠. 원래 예전에는 지수로그 배우고 지수로그 함수를 배웠는데 여기서는 일단 지수로그만 배우게 되겠습니다. 지수로그 배울 때 거듭제곱, 제곱근, 요거 중2 때 먼저 배우죠. 거기서 이제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a의 3제곱, 뭐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런 것만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 확장하면 0제곱도 배우고요, 마이너스 1제곱도 배우고요,
2분의 1제곱도 배우고 루트 3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쓸 수 있는데 중학교 때는 그 실수 빼고 나머지를 쓰니까 나눴을 때 되게 힘들죠. an 나누기 am 했을 때 그냥 이제 확장을 하면 n 빼기 m이라고 쓰면 되는데 얘를 세 가지로 나눴죠. n 빼기 m이라고 쓸 때는 n이 m보다 클 때, 같을 때는 1. 만약에 m이 더 크면은 분모에다가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m 빼기 n으로 분모에다가 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수의 확장을 하면 이게 이제 필요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로그는 이제 처음 배우죠. 그럼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연습을 좀 여러 번 한 후에 이제 로그에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거예요. 로그 배울 땐. 그래서 로그의 뜻을 먼저 배우고요. 성질. 여기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덧셈, 뺄셈이 중요해요. 로그에선. 로그를 배우는 이유는 로그가 만들어진 이유는 숫자가 너무 지수만 쓰면 너무 크거든요. 이런 10의 100제곱 이런 게 너무 커요. 숫자. 지금 얘는 그나마 간단한데 13의 100제곱 같은 거는 복잡하죠. 이런 거를 숫자를 간단하게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로그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이제 상형 로그 표가 있을 거예요. 그 표를 참고하면 엄청난 큰 수도 좀 줄여서 몇이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면서 로그의 성질을 배우면서 13의 100제곱이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뭔지를 배울 거고 얘가 몇 자리 수인지도 배울 거고 그런 식으로 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형 로그. 상형 로그가 이제 그거죠. 상형 로그를 여기서는 로그 원래 3의 x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 위치를 안 써요. 로그 10을 상용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십진법으로 숫자가 돼 있죠. 돈 계산할 때나 뭐 숫자 계산할 때나 손가락 개수도 보면 10개고 그러니까 상용 로그는 10을 말판으로 한 거여서 10을 생략하고 로그 x만 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용 로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자릿수를 구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최고 자릿수가 숫자가 뭔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게 이제 공부 과정이었고요. 1호 과정에서는 경우의 수가 추가됩니다. 수열과 지수 로그가 빠지고요. 수열, 지수 로그는 고2로 올라갑니다. 예, 고2로 올라가고요. 고1에서는 원래 얘가 확률과 통계에서 있었거든요. 예전에 확통에서 있었는데 얘가 고1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확통은 요 다음 이어서 이제 배우겠죠. 그래서 이제 순열이 이제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 해서 순열인데 경우의 수를 배우고요. 경우의 수가 중2 때 원래 나왔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하면서 순열이 이제 P라는 기호를 써요. MPR 뭐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조합은 NCR 둘의 차이점은 얘는 순서를 상관하고 얘는 순서 없이 뽑기만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 조금 이제 와닿을 거예요. 얘가 얘보다 항상 작거든요. 얘랑 같은 게 NCR 뽑고 팩토리얼 이제 나중에 매우면 나열까지 한다 해서 얘가 순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형태를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조 나누기 요거를 이제 아까 보니까 분할이 이제 다시 빠진다고 했거든요.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 그러니까 그거 빠지는 대신에 원래는 조합 배울 때 저희 때는 요거 조 나누기 할 때 분할을 했어요. 분할 분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할하는 법을 배워요. 그거를 이제 집합의 분할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조합을 이용한 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이용한 분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는 게 이제 고1의 2학기 과정이죠. 2학기 과정에 수학 4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수학 2였고요. 공고에는 수학 2, 1호에는 수학 하를 붙여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차례를 설명했습니다.